24번은 이게 이제 권리 분석에 오류돼 가지고 10% 떼인 사례가 많아요. 제가 석사 논문에 써보니까 선순위 전세 보전금을 파악 못해서 떼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죠? 걸린 주택인데 13억이 6억에 떨어지는데 얼마 썼죠? 75억 썼어요. 75억 쓰면은요, 요게 6억까지 떨어진 거 6,900만원 정도 보전금을 띄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9824.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안 쓰지 싶죠? 여러분도 가보면은 비슷합니다. 이분하고.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입찰가에 잘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 보면은, 걸린 주택인데, 이 가격이, 여기 이제 주택이 이렇게 나왔어요. 걸린 주택이. 상가주택이죠. 여기에서 이제 노인복지 이렇게 이제 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이제, 13억에서 쭉 떨어졌고, 6억 9,400에 떨어지는데, 자, 2등의 사람은 9억 1,000이고 1등의 사람은 75억 5,5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입찰표 여기 있죠. 기입찰표 쓰실 때 이게 잘 쓰셔야 되는데 입찰 가격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0% 뛰는 겁니다. 10% 이게 완전히 요 금액에서 10%입니다. 그럼 10%를 뛰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을 3개 쳤는데 공을 4개 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뛰는 사람 많아요. 그럼 뛴 사람은 이 사람은 참 그 다음에 경매하기 싫겠죠. 사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띄 가지고 몰수되고 배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비자입니다. 비자.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아라비아 숫자만 쓰지 말고 위에다가 은행 청구서처럼 한글로 쓰고 밑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쓰고 이렇게 하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개정을 안 해요. 그래. 저가 이제 법무부 장관 되면 개정하겠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해서 띄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더라. 그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109강, 109강, 요게는 989강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수강생 봅니다. 수강생이 또 띄인 사례 한번 봅니다. 고성군 대가면에 이 주택을 낙찰받는데 띄었어요. 왜 띄었느냐? 17-7158 봅니다. 자, 이 주택을 낙찰받는데 이 주택을 낙찰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지분이죠. 물론 지분이고 대지 건물 지분을 낙찰받는데 이 받고 낙찰받을 때는 이게 차가 있는 마당하고 집까지 이게 2분의 1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낙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혼자 들어왔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왜 혼자 들어왔는가 따져보니까 요게 땅이 한 필지밖에 없어요. 한 필지가 이게 보면은 252제곱미터의 2분의 1 한 필지. 그래서 전자지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 집이 요렇게 있었는데 아까 사진은 있죠. 여기서 이제 쫙 봅니다. 차가 여기 있죠. 자, 요 사진인데 요 집만 경매가 땅이 2분의 1이고 건물이 나오는데 자기는 이 전체 다 놓은 줄 알고 전체 다 넣어가지고 땅도 2분의 1이고 건물이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땅 여기 요 땅에 2분의 1 건물이 2분의 1이라서 막 결국은 안 되겠다 하고 막 포기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많이 서운했죠. 373만원을 띄었으니까 원장님하고 10만원 10만원짜리 통수를 37번 사주도 원장님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 돈인데 막 한 잔도 못 먹고 띄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보시고 경매 어디까지 경매하는 거냐, 두 필지인지 한 필지인지, 그죠? 그런 거를 잘 보시고 해야 되지. 마당도 없는 거를 또 이 그림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요 마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갖고 이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한 필지인데 마당까지 착각을 해서 이제 또 뛴 사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강생이 실리보건진료소가 공매가 나왔어요. 공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매가 4,140서 갖고 이제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고 다시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누가 3,700을 써가지고 결국은 막 잔금을 치르고 했는데 사실 뭐 이때 10% 뛰었으니까 상당히 마음 아프죠.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한다 하면은 고성군 만면 심리 92의 7 이러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여기에다가 실리보건진료소니까 내비에다가 실리보건진료소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실리보건진료소 해가지고 이제 내비를 쳤대요. 내비를 쳐서 답사를 갔다 합니다. 내비를 쳐가지고 답사를 갔다. 자 그러면 이게 다음에 지도에 가서 제가 주소를 넣고 딱 이렇게 보니까 자 실리보건진료소 자 이렇게 해서 스카이뷰를 보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기는 내비를 쳤으니까 내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내비가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리보건진료소 여기로 딱 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돈 되는 기구나. 이게 딱 보니까 그때 실리보건진료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뭐 좋죠. 그럼 요거를 4,100에 흥분해 가지고 샀는데 가서 이제 낙찰을 받고 자기가 이제 계약서를 일주일에 써야 되니까 이제 방문했습니다. 내가 여기 낙찰자입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더니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여기 아니고 왼쪽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완전 급이 다르죠. 급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성군 만면 실리보건소 하지 말고 번지를 잘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정확합니다. 번지. 그래서 이제 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사를 다니셔야 되지 거기에다가 뭐 엉터리 하면은 안 된다 합니다. 자 그럼 번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번지가 여기 자 다음 지도 그죠? 다음에 가서 우리가 다시요. 다음에 가서 지도 네 번째 지도 눌러가지고 번지를 넣고 자 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실리 다시요. 실리 90의 7이죠. 여기 있네. 고성군 만면 실리 90의 7. 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92의 7. 자 요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놈 거를 답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탁 치면은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번지를 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리보건진료소를 치버리니까 여기서 내비가 딱 쓰면서 도착했습니다. 걔네 어이구 잘생겼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0% 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지를 잘 넣고 하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상호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보건소가 새로 짓고 옛날 거를 많이 새로 짓고 옛날 거를 이 매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새 건물은 이 보건소가 팔 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414만 뛴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은요. 이 건축이 안 돼가지고 요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1차에서 막 이게 포기를 해버렸으니까 아유 한 2천만원 손해간 거예요. 자 16의 5449입니다. 16의 5449 우리 수강생이 어느 날 이제 모진 마음을 먹고 커피점을 하나 해볼까 하면서 이제 자기 딴에는 상당히 이제 검색을 하고 답사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찾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애놈 똥으로 이게 건축이 안 된대요. 건축이. 자 우리 옥션은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냐 아까 사건 번호가 어찌 되죠? 16의 5449 그죠? 5449 16의 5449 자 봅니다. 진동면 고현에 이제 농지가 나와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도면을 보니까 그죠? 보니까 이게 노란 게 길이니까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노란 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받으면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커피점이 잘 되겠구나.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대요. 가보니까 앞에 이게 우리 창원의 유일한 해수장이 강암 해수장이죠. 강암 해수장.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너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해수장도 있고 뭐 수영복 있고 노는 장면이 쫙 보이고 좋다는 얘기죠. 또 밤에 장사하니까 불빛도 아주 빵빵하고
여기다가 내가 커피점을 해야 되겠다. 그거에서 요 선을 이용해서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 낙찰을 받고 하포 마산 하포 구청에 건축하러 갔더니 건축 불가다. 왜냐? 그 도로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 도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함부로 건축 허용한 데는 쓸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이게 아마 뭐 무슨 처리 시설 뭐 그런 것 같아요. 처리 시설 갔는데 요 도로를 이용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건축이 안 된대요. 그래고 결국은 이제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포기한 사례가. 그래서 이제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건축이 되는 안 되는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10% 뛰었습니다. 이게 한 7,300만 뛰었죠. 낙찰후 현장 조사했는데 진입도로가 없더라. 이래가지고 10%를 뛴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례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례 하나 봅니다. 29번은요. 이게 이제 그 낙찰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어창구 동업에 주택 낙찰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좋다고 받은 거예요. 주남저수 옆에 받았는데 1차가 2억 3,300인데 3억 3,300 썼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여보야 1등 했나? 1등 했다. 몇 명 들어오노? 2명. 2등은 얼만데? 2억 4천. 그러면 당신은 2억 4,100을 쓰면 되는데 3억 3,200 1억을 더 쓴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된데 그게 또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대출을 또 물어보니까 요 금액에서 예로 60% 대출인데 해주는데 그럼 1억 더 쓴 거 어떻게 되냐? 1억 더 썼죠. 이거는 완전 자기 자금을 넣고 여기서 자기는 여기서 대출 되는데 이게 아니고 감정 가격에서 대출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돈이 또 안 맞춰집니다. 잔금을 치료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띈 사례가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은 16에 530 사이, 그죠? 16에 530 사이. 자, 봅니다. 대출은 어떻게 계산하냐? 대출은 자, 여기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 계산하는 거지 요거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쓰였지만은 1억은 자기 자금이 필요하고 요 금액에 대해서 한 60% 정도 대출 나오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죠. 이거 1억을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도 안 맞춰갖고 막 미납을 했습니다. 하고 가정주부인데 2,300만원 여기 10%더 띄었으니까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대출 문제도 여러분들 잘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공장을 낮춰봤습니다. 우리 제가 신안에 지점장 할 때 아는 거래처입니다. 사장님이죠. 공장을 낙찰받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농조였어요. 필지가 답 공장용지 도로 3개입니다. 근데 요놈 때문에 농지증을 내라 있죠. 농지증을 내세요. 안 내면은 보증 못 받다. 자, 그런데 낙찰을 법인 명의로 받다 보니까 그죠? 매각 불허가 되고 막 그랬는데 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땡땡인데 법인 명의로 받고 불허가 되니까 항고도 하고 항고도 기각당하고 그죠? 재항고를 했을 때 또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이 돼버렸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장에 5,300을 띄겠어요. 지금 아직 해결 안 났어요. 20에 669.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만 물어봤으면은 그죠? 669. 그래서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쉽게 생각했대요. 이렇게 하만에 공장을 내가 공장에 지금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600평 공장 여기 이전을 해야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법인 명의 받았대요. 이렇게. 그럼 5,300만 수표 끊어갖고 딱 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인 받는데 매각 불허가 되고 이제 법원에 바로 가면은 법원에 사건에 보면요. 매각 이제 불허가 돼 가지고 그 면에서 농지증 발급 안 해줍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증 발급이 안 돼요. 개인밖에 안 됩니다. 법인이 되는 것은 농업회사 법인밖에 안 돼요. 농업회사 법인.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지금 낙찰을 받아 항고를 하고 기각당하고 재항고에서 또 기각당하고 결국은 이제 지금 10% 몰수되고 날짜가 또 정해지겠죠. 그래갖고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공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경공매에서 농증을 안 받고 그냥 나중에 그냥 다 잔금을 치료도 하고, 농사를 안 지면은 이행강제 물리면 되거든요. 감정가에 뭐 25% 정도 물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법익인데서 물리면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면 되지, 구태여 그거를 뭐 농지를 법인이 받았니 안 받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 공장에 이렇게 해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답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낙찰을 받고 대산면사무소 갔더니 법인은 이 농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띄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35명 있으나 없으나 한 건데 이게 10%를 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죠. 그래서 경매를 조금 가격은 싸고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은, 특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매매 임대를 전문해야 되니까 공매를 배우면요 끝까지 배웁니다. 끝까지 문제점을 다 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수강 정도 하셔가지고 경공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치듯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정말 전문가가 되고요, 평생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